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세간의 화제가 꽤 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제 저는 원래 제가 옛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파란반장이던 2022년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저희하고 이제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이제는 말한 대로 했지만 이제는 말한 것은 전체 분량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다. 그죠? 그렇죠. 사실 나중에 한번 속편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드린 많은 말에 대해 가지고 그 뒤에 다 일화들이 한 3-4개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그런데 그 개인 간의 신뢰관계나 아니면은 또 어렵죠. 네, 일화라는 게 제가 녹음기 들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는 부인할 테니까 말씀 안 드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그 결은 좀 짚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 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좀 그 짚어야 되는 게 초선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 시간의 시작을 우리 이준석 대표가 펴냈던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책의 한 구절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최근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보여주는 양태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당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을 속어법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꺼내든 연판장이라는 방식은 그 자체로 폭력적이고 전근대적이었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내렸는데 아니 왜 이렇게 초선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도대체? 큰 틀에서부터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당대표 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는 왜 그렇게 최고위원들이랑 잘 지내지 못하니? 그리고 무슨 초선 의원들하고도 잘 지내면 안 되니? 이런 얘기 했던 분들이 있어요. 해보세요.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최고위원 얘기는 안 하거든요, 저한테. 최고위원들이랑 잘 지내지 그랬니? 명단 똑같아요. 조수진, 김재원, 이렇게 다 똑같거든요. 해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과거에는 옛날 한나라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수요 모임이라는 것도 있었고 미래연대라는 것도 있었고 이른바 소장파로 불리는 남원정도 있었고 근데 그때의 어떤 그 초선의 모습과 지금의 초선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초선의 개혁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이 지금까지 많았던 것이 역사적 전례인데 이 말을 했어요.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한테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왜 이렇게 개혁적이지 않고 왜 큰 꿈을 꾸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쓴 책에 보면 이런 표현도 제가 썼어요. 노무현은 초선 때부터 노무현이었고 YS도 초선 때부터 YS였고 DJ도 초선 때부터 DJ였다. 노무현은 초선 때 명패를 집어 던졌고, 네, 그랬죠. 88년. YS는 초선 때 이승만 대통령에게 당신의 독재에 대해 지적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초선 때 동료 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다. 그게 그 초선의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된 분들의 초선 때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우리 당 의원들한테 제가 간단히 식사하면서 아니면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여쭤보면요. 대표님 저는 아직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재선 3선 되면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그때 들을 때마다 노무현이나 YS나 DJ는 호랑이였기 때문에 새끼 호랑이였을 때와 나중에 성체 호랑이가 됐을 때 다른 것이고 아예 종자가 고양이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꿈 자체가 다른 것 같다. 이게 그래서 고양이가 실제 재선이 되고 3선 되면은 이게 호랑이로 변질될 가능성은 없고 유전자가 다르니까 비만 고양이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관련해서 그 책에 또 한 대목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초선 같은 경우 특징적인 것은 영남과 비례, 강남 상구의 일부 우세 지역구를 제외하면 초선 당선자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죠.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이번 초선 DNA가 달랐다 이런 평가십니까? 원래 서울 지역에서 이제 초선으로 이제 좀 강북 지역이나 이런 당선되신 분들은요. 정말 다음에 재선되는 목표라는 것 자체가 정말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 그대로 이제 시베리아 벌판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게 운명인 게 뭐냐면요. 부산도 보면은 이번에는 의원 안 됐지만은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이 이제 봤을 때 보수 진영이 봤을 때 상당히 개혁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 격전지에서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께서 순천에 뛰고 있는 천하람 후보가 만약에 다소 개혁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거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의 이제 의원 중에 초선 의원들이 대다수가 한 90% 이상이 영남이나 강남이거든요.
이분들은 이번에 태용 의원도 초선이에요. 물론이죠. 강남갑과 강남벽은요. 거기는 거의 60% 이상 당 지지율, 70% 가까운 지지율로 당선되는 곳이거든요. 보수 정당이. 거기서는요. 그럼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보수가 그 중에 절반 정도는 태용 의원이 하는 말 들으면 박수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또 보면은 유승민, 이준석 정도 되면은 빨갛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지형에서 그렇게 된 거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분들의 DNA도 좀 그런 게 있고요. 예, 큰 거 안 노리는 DNA. 그리고 당선된 지역 자체가 딱 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온실이었기 때문에 시베리아 벌판으로 나갈 생각이 없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 만나서 그분들이 유세 왜 합니까? 어르신들한테 가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남 고유의 문화 중에 선거 문화 중에 뭐가 있냐면요. 가면은 영남엔 선거 운동하면은 정말 미리 인사드려야 될 분이 많아요. 네. 어떤 분들? 이제 딱 가가지고 제가 당 대표 돼가지고 호남 일정 가면은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영남 일정 가면은 이분이 무슨 지역 언론사 사장님인데 만나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 가면 무슨 어디 학교 이사장님이 만나봐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 어디 가면 유림의 대표신데 만나봐야 된다. 어디 스님 주지스님이신데 만나봐야 된다. 보통 당 대표 그러고 다녀요. 가면. 쉽게 이제 지역이면 오히려 카르텔이 더 많이. 그리고 그거 안 하면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그 새끼 싸가지 없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논리 때문에 대부분의 후보들이 가서 선거 운동하면 사람 만나기보다는 유지들 만나는 그런 일정으로 많이 잡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관련해서 그럼 이 초선들이 내년 총선에서 얼마나 공천을 받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거의 못 받을 겁니다. 단언하세요? 그 이중 액션에 지금 걸려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첫째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초선으로 성과가 별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박한 평가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저한테 뭐 구체적으로 초선 누가 나쁘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대선 때 보면 초선들의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 아니 오히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인 고비 때마다 좀 이따 이제 그거 여쭤볼 건데 고비 때마다 초선들이 들고 일어나서 도와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 시절부터. 그런 게 이제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태극기 보수들의 가장 모순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기독교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분들인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기독교 탄압 국가입니다. 예. 그렇죠. 유대교죠, 유대교.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학교에 수학을 가르칠 때 더하기가 이렇게 십자 표시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더하기를 십자가 표시로 쓰면은 이제 기독교의 상징이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펴요, 그러면? 한글 5자 비슷하게 씁니다. 5. 한글 5자 비슷하게? 모음 5자 비슷하게 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작 이스라엘은 기독교를 진짜 탄압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근데 한국에서는 기독교도들이 이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시위한다는 거, 뭐 이런 거 비슷한 것처럼, 정작 윤석열 대통령 초선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초선들은 연판장 쓰면서 이렇게 달려들고 이런 거. 그러니까. 네, 그건 어쩌면은 그건 본인들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있었던 일 얘기로 좀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4편 쭉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 몇 번의 이제 그 고비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때 이제 초선이 등장을 하는데 초선들이 그때 이준석 대표를 만나려다가 취소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나요? 뭐 워낙 많아가지고. 그랬다 그때 김기현 대표, 지금의 김기현 대표가 어떤 뭐 중간에서 이제 역할을 했고 이게 지금 만날 계제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취소가 되고 이런 적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2월 20 며칠 날 그때 조수진 의원이 난리치고 나가지고였던가요? 그때 왜 내가 당신 명을 왜 받느냐 뭐 이 얘기 그때 그런 거 한 이후에 이제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은 초선 의원 모임 하신다는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싫은 소리 하길래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은 제가 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은 초선 의원 다 나와가지고 저랑 같이 토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카메라도 들고 오고 하자. 맞아요, 토론 뭐. 그걸 제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불발된 거예요? 카메라 들고 와서 뭐 초선은 1대 40 붙은다고 제가 지겠습니까 가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명분이 있는 일인데 제가 말싸움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자는 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게 완전 꼴보수 같이 하지 말자 이런 거였는데 제 노선이랑 붙어 그러면은 토론하면은 40명이 아니라 100명이 붙어도 그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야 이준석이 좀 더 몰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완전 이준석이가
여론의 지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막아 세운 거죠. 중재가 아니라. 그러면 그때 그게 김기현 현 대표의 단독 판단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절대 이준석의 카메라가 단독 찬스가 뜨는 거를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윤핵관들의 압박이었겠죠. 또 뒤에 또 윤핵관입니까? 김기현 대표는 그때 사실 저랑 호흡이 잘 맞았었어요. 그때 김기현 대표랑 추경호 그 당시 원내수석 대표가 갑자기 획 돌았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네, 어느 순간에 그때 갑자기.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매력이 없이 저럴 정도의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시는 예결위장에 가서 제가 의총 앞에 놓고 그 40분인가요? 몇 분 동안 떠들었던 거. 그러다가 이제 짱 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등장한 그 장면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근데 그날도 이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날도 아침부터 이제 저를 협박한답시고 김경원 대표랑 이제 추경호 원내부대표 가가지고 한 번은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러시면은 당신 뭐 탄핵할 수밖에 없다. 예? 네.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 의총장 가가지고는 그 김정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우가우가 하면서 이제 막 하면은 그거 듣고 와가지고 또 이제 의원들 분위기 심상치 않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뭐 어쩌라고요 이랬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그때 제가 액ting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가서 그러면 의총장에서 다 카메라 다 열고 들어오라 그러고 비공개 의총 절대 안 간다. 당신들이 뭐라고 나한테 훈계하는 쪽으로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끝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잘못한 게 나한테 훈계하는 쪽으로 끝내려고 그러지? 이래가지고 나 절대 비공개 의총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당신들이 진짜 나한테 한 소리 듣고 싶으면은 카메라 다 끌고 모든 방송사 다 끌고 들어가가지고 공개 의총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 5시 6시까지인가요? 나는 공개 의총하면 들어갈게. 네. 나는 거기 들어가서 어정쩡한 내가 인정하지도 않는 수준 낮은 사람들한테 훈계 쪽으로 듣고 싶지 않다. 네, 저 기억나요. 네. 그래서 한 6, 7시간 실랑이 하다가 그냥 제가 가가지고 저거 한 거예요. 근데 탄핵 얘기를 꺼낸 게 그때 김기현 그때 원내대표였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 추경호 원이었 거예요 그때. 그때 원내수석? 뭐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 탄핵의 이유를 뭘로 된 거예요? 뭐 당 대표가 무슨 뭐 대선을 지려고 한다니 뭐 이런 것부터 돼서 그래서 근데 그럼 택도 없는 소리고 그러니까 그날 제가 너무 웃긴 기억들이 많았던 게 뭐냐면요 딱 수준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판장 사태가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맨날 이제 하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아놓고 이렇게 막 이제 자기들끼리 말 안 되는 소리 하겠죠. 그 다음에 당 대표를 우리가 굴복시켰다 이런 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절대 비공개 요청 같은 거 안 들어간다. 근데 그 수작을 모를 줄 아냐. 그래서 그럼 당이 망하든지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그게 싫으면은 공개 요청으로 해가지고 카메라 들고 와서 하자. 내가 틀린 말 하는지 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분통을 터뜨리다 못해 이제 의원들이 어쩔 수 없다. 예, 우리 대통령 대통령 후보께서 오셔가지고 통 큰 모습을 한번 보이셔야 되는데 공개든 비공개든 이 녀석이 와서 이제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해가지고 결국에는 당연히 급한 쪽이 굴복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고. 근데 그때 초선 몇 명 오고 일식집에서 술 마시면서 얘기한 적도 있지 않았어요? 있죠. 예. 그때 무슨 얘기 나눴어요? 그때 초선들하고 밥 많이 먹어요.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요것만이 아니라? 예, 밥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제가 초선들이랑 교류를 안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라 저는 항상 이런 거예요. 최고위원이든 초선이든 뭐냐면은 당 망할 법한 이상한 소리 하면 제가 막아 세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김건희 여사 무슨 학력 관련해가지고 뭐 문제 터졌을 때 갑자기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찾아보면 나와요, 그거. 그때 교수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건은 문제가 안 된다는 성명을 집단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초선 의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거의 다 초선이에요. 교수 보면은. 근데 제가 보니까 뭐 교수 명단을 봐도 제가 봤을 땐 뭐 그렇게 뭐 학계에서 대단한 교수님들도 아닌 것 같고 무슨 겸임 교수 이런 거 갖고 명단 들고 와가지고 뭐 이건 학구적으로 문제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 그래서 당신들이 어디 잘 보이고 싶은 거 알겠는데 이거 하면은 당 선거 망하고 당신들 웃음거리 된다. 예,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또 그걸 가가지고 우리가 여사님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게 이준석이 막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되면은 당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은 이게 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렇죠. 예. 표에 도움이 되는 이 사람들은 근데 거꾸로 뭐냐면은 오늘 내가 무슨 실적을 냈느냐 안 냈느냐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국민들한테 표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어디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대선 때 기장이 웃긴 게 2개 있었는데 하나는 그 교수 출신 의원들이 한다고 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뭔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 비슷한 걸 한번 했다가
초선 의원 위주로 해서 한 30명, 40명 가까이가 집단 고소당했어요. 뭐 내용도 잘 모르고 뭐 기자회견했다가 그래가지고 꼭 시키지도 않고 이제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그렇게 망신 사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당시 초선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 뒤에도 역시 윤핵관이 있었다 이런 판단이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호소인들이죠 전부 다. 호소인? 네. 좀 여기서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 그 구분 기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어떤 기능을 인정해가지고 특정 인물에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소통을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정한 사람. 네, 그러니까 기능을 인정해서. 네. 근데 소소인들은 그냥 그 전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어떤 분이 뭐 이 새끼 저 새끼 했다더라. 그러면 이준석을 싫어하는구나. 그럼 언젠가 한번 이준석을 시키지 않아 들이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눈에 들어야겠어. 이런 게 호소인유죠, 이제. 부평초네요, 그러면. 열심히 해봐도 그래도 그게 골품제도를 넘어서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게. 근데 이제 그 몇몇 장면에서 그 초선들이 집단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 집단 행동을 할 때는 항상 그러니까 뭐냐면 중심에서 뭔가 이제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의 초선 그룹 안에서도 이른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른바 주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있죠. 네. 누굽니까? 그 사람이? 우선 재선그룹에서는 이제 김정재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는 거고, 네. 초선그룹에서는 뭐 이름 대긴 뭐 하지만은 몇 명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른바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호소인이라 봐야죠. 예, 호소인이라 봐야 되는 것이고, 예. 많은 분들이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 이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는데,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소인 축에도 못 깁니다. 예, 태영호 의원님은 오히려 제가 이제 그냥 냉정히 말하면 태영호 의원님은 왕따 당하는 분위기가 컸어요. 당시에도. 네, 예. 제가 옛날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갈 때, 우크라이나 갔는데 원래 제가 이제 외교 쪽에서는 그래 제가 의원들 중에 제일 신뢰하던 게 조태용 의원이거든요. 지금 안보실장 하는 조태용 의원님이 진짜 훌륭하신 분인데, 조태용 의원님이 이제 정부 차출된 다음에 그 주미대사 가신 다음에 그럼 우크라이나 가야 되는데 이제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태영호 의원을 데려가려고 했더니만은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왜요?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더라고요. 뭔 얘기를 할지 모른다 거기 가서.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님은요, 지금 이번 사태 때문에 좀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진짜 공천 걱정이고, 그냥 진짜 자기 공천 걱정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공천 역시? 아니요, 그냥 자기 잘 되기 위해 전반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태영호 의원이 지금 제가 알고 재산 신고하신 게 20억이 넘는데 등록 재산만. 네. 아니 어느 세월에 그렇게 또 모으셨대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님이 그러면 책도 무슨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책 잘 쓰셔가지고 이제 돈도 많이 벌었겠지만은 강연 같은 거 가면 솔직히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강연료 협상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 그냥 정해진 대로 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태영호 의원님은 굉장히 그런 거 알차게 이제 잘 해가 챙기셨다 그래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해 가요. 왜냐하면 태영호 의원님은 한국의 뭐 다른 이제 휴전선 아래쪽에는 어떤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돈과 지위 외에는 본인이 이렇게 설 수 있는 바닥이 없거든요. 근데 정치인도 김영란법 대상이어서 강연료도 상한에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되기 전에. 되기 전에? 네, 되기 전부터 재산이 그 정도, 지금 늘지 않으셨어요. 대통령, 국회에 든 다음에. 그러니까 되게 그걸 한 4, 5년 되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활동하시고. 진짜 열심히 사셨네. 지금도 의원실 같은데 제가 그때도 들어보면은 거의 뭐 매일매일 한 아침 7시부터 나와 계시다. 일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게 체득화된 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태영호 의원의 좀 부정적인 면을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재밌는 면도 봅니다. 근데 그런 열심히 사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좀 싫어해요. 의원들이? 뒤집어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초선 의원들끼리 막 다니면서 술 먹고 이런 것도 잘 참여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태영호 의원은 이번에 오히려 아무도 나를 그 카르텔에 끼워주지 않고 나를 계속 이제 왕따시키니까 그 조급함이 더 발로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초선